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국 철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이죠.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사부가 30년 넘게 다져진 업력과 인력풀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주요 종목들,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세력 주요들은 대부분 갖추고도 있는데요. 현재 한 250여 개 정도 종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이 부국 철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국 철강, 사실 보면 그동안에 거래도 없고 계속해서 소외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부터 지난주부터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변동성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가 현재 2,500선을 붕괴시키고 코스닥은 1.8% 나락을 하면서 코스닥의 경우는 사실상 이 2차 전지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의 상승이 깊어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840선마저 위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이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매기 쏠림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시장의 질적인 흐름이 좋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들보다는 오히려 그 근본적으로 일단 그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주도 섹터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상태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가 더욱더 기승을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부국 철강은 아시다시피 이낙연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낙연 관련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정치 테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실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낙연 테마냐? 부국 철강의 대표가 이낙연 광주 제1고 동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사실 김사부 동계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현재 국회의원도 2명이나 있고 또 그중에 한 명은 과거에 누구누구 관련주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의 인사이긴 한데 보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죠. 터무니없죠. 같은 학교를 다닌다. 같은 직장을 다닌다 해서 모두가 다 알고 또 아는 사이라서 모두가 친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또 서로의 그 이런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좀 그 자유로워지면서 정보 습득이 자유로워지면서 어떻게 인맥, 학맥, 또 혈연 이렇게 엮어가지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테마를 부추기는 것들이 정치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누구 유력 주자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됐다 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미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군중심리, 주식시장은 민을 뽑는 민투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듯이 군중심리에서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정치 테마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26일에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26일에 있죠. 화요일이죠.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느냐 이게 관건이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에 한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법리 논쟁도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보여주는데 아무튼 최상의 선택이라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최상의 선택이라는 건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 쪽으로 나면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면 결국에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그런 대안을 찾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 현재 뭐 이낙연 테마주들이 올라가듯이 여러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그 실질적인 친분 관계 또 이해 득실 관계와는 무관하게 어떤 그 같은 학교를 다녔다라는 측면에서의 부각이 되는 이런 테마 참 그 김사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부국 철강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낙연 관련들 한번 부각이 됐다가 결국에 2021년도였죠.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런 내리막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본질 가치 수준에 근접을 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오늘 또다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시도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그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사실 앞으로 민주당 또 어떻게 누군가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이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현재 대표가 다시 또 일단 그 재차 부활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건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현재 그 테마는 단발성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단발성인 재료에 일단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매출이 1,000억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00억대까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해마다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좀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한 2%대 후반에서 4, 5% 내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재무구조상으로 볼 때는 유보율이 한 1200% 정도가 되고 유보율이 1200%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뭐 한 10%대?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게 중소형 철강주들의 경우는 재무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꾸준하게 이익도 챙겨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추세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종목군으로 부각하기는 좀 부족한 측면들도 있죠. 아무튼 앞서 언급을 했듯이 26일에 과연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낙연 관련주들 흐름이 좀 다소 엇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발부가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차기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낙연 관련주 어느 정도 한 몫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수반되면서 현재 동사의 경우에도 총 상장 수가 2천만 주가 됩니다만은 오늘 현재 거래량이 3,100만 주. 현재 회전율이 150%를 넘어서고 있죠.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일단 그 정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라면 뉴스가 나온 데 따른 그런 그 차익 매물도 또 부분적으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고 이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발부가 되는 쪽으로 가닥이 내려진다라면 결국에 일단 지난 금요일의 고점이었죠. 지난 금요일 고점 한 4,200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런 가격대 정도 손상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호흡 조절을 거치고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6,000원대를 넘어서서 많게는 6,000원대에서 많게는 7,000원대까지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시장에서가 단기적인 고비가 되겠는데요. 현재쯤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00원에서 5,5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 화요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5,000에서 5,500원대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이재명 일단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다시 이재명 대표가 부활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낙연 그 관련주들의 경우에 그냥 하루 천하, 일일 천하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나머지 물량들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쪽으로
한다라면 일단 그 5,000에서 5,500원 사이인 절반 정도 매도를 하되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6,000원에서 7,000원대 사이에서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자. 7,000원대. 그래서 나머지는 매도를 하자. 그래서 내일 오전 장이라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절반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상황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든지 한 템포 좀 늦춰서 목표치 위로 잡고서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운영의 매를 살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의 전환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재료와 맞물리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함께 앞으로 시청자들께서 매수를 해서 올해 시장에서 100% 정도 이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폭발적인 턴어라운드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실적이 아주 너무나도 크게 호전이 되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아마 1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시장이 이슈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너무나 실적들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들, 아주 대폭적으로 실적이 호전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세력들이 놔둘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는데요. 현재 이 차트에서 보이는 종목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과 판박이가 되는 종목입니다. 미래를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같은 섹터에서 일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의 이제 특성은 2020년부터 실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먼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역시 강력한 실적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2020년도 거래량을 보세요.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거래량들이 많이 돌아갔죠. 당시에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이제 극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들을 먼저 캐치를 하고 선도 세력들이 물량을 세팅해 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시 5,000원 이하로 떨어졌던 이 종목의 기업 주가 김사부는 한 6,000원 정도부터 줄기차게 매수를 해서 한 6만 원대 매도를 권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5,000원대 이하에 머물렀던 주가가 무려 16배 이상이나 상승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동사 이 종목의 목표치를 10만 원대를 훌쩍 상회하고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롭게 뒤에 바톤을 넘겨다가 받을 수 있는 후속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 똑같은 판박이 종목이기 때문에 후속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들이 이미 상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반기도 좋아지면서 최대 실적을 올해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내년에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내년 잇따라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만큼 완전히 기업의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종목의 상승에 대한 명분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적을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2020년도에는 1,585억 매출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기업이 2021년도에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760억 매출에 140억 정도의 영업손실, 적자 전환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난해는 매출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 1,166억 매출에 99억 정도의 영업손실이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큰 폭으로 흑자 반전에 성공하는 그야말로 대폭적인 변신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1분기에 127억 매출에 7억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무려 1,490억, 매출이 10배 이상이나 급신장을 했죠. 1,490억 매출에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진 것이 눈에 보이죠.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이 3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억에서 270억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데요. 김사부가 보기에는 2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1,100억 매출에 1,166억 매출에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에서 올해는 3천억 이상의 매출에 250억 정도의 영업이 달성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신에 성공을 했다.
기업 체질적인 개선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는 수주장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상반기 수주장부가 4,300억 정도인데요.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의 3배 이상이 되죠. 아직도 올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지난해 연간 매출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동사에게 수주 잔고가 보통 12개월 내에 매출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역시 이런 것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해 나가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상승을 시켜서 고점에서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명분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명분 없이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 물론 고봉 처리를 어쨌든 하긴 합니다만은 이 고봉 처리가 쉽지 않죠. 고가에서 즉 물량을 팔아치우는 이런 흐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명분들이 중요하다. 그게 기술이 됐던 어떤 뭐 시대 흐름이 됐던 또 어떤 실적이 됐던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들이 강력한 턴어라운드라는 겁니다. 명분들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이 바닥권에서 아까 그 세력들의 매집 흔적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 정별 초기 상태라는 점 아주 중요하죠. 사실 주가는 역별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닥을 잡아낼 때 역별 상태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게 보통 정별 초기 상태죠. 동사균이 지난 8월 달에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 이런 재반이동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더니 이제 정별 초기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매수 찬스인데요. 사실 상단에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날리면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비중은 얼마 정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사실 시청자들 중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포트의 비중 5%, 10%씩 해서 종목을 7, 8개 또는 심지어 10개 이상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종목이 많다 보면은 일단 수익률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한 종목이 이러면 다른 종목이 또 내리고 또 최근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을 때는 줄줄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고 또 한 종목 가지고 5% 투자한 종목이 100% 수익을 올려봐야 전체 계좌에서 늘어나는 금액은 결국에는 5%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돈 벌기 어렵기 때문에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을 두세 종목 정도로. 사실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실적이 됐든 재료가 됐든 뭐 신사업이 됐든 어떤 상승의 명분들이 있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 세력들의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집에 대한 흔적이 있는 이런 종목들 압축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죠.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수식을 모아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그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있다. 그리고 상단의 매물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담아둬야 되지 않겠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부터 매수를 하는데 1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사실 이 연중 최저가가 10,000원대 정도 되는데요. 세력들이 11,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집 과정이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부터 뭐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한다면 세력들의 평균 매수 가격과 비슷하게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되겠습니다. 전고점 3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상승처럼 턴이 이루어진다면 큰 부담 없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지금 급한 자금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5만원까지 목표를 봐도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50% 정도 비중으로 해서 100% 수익을 내게 되면 그야말로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명분이 있고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다. 근데 포트레이 중에 좀 세력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다. 라는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SG 경쟁구사 보조를 잘 맞추시면서 모두가 계좌에 빨간물들이 늘어나고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